나간다보다 PP로. 그만 떠들고 지난번에 자료 줬던 거 있죠? 네. 꺼내봐라. 원래? 제가 아직 책밖에 안 읽었어요 이거. 뭘 줘요? 주머니로 안 읽었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돼서 뭔 말인지. 여기 안에 있잖아. 아 그래? 아, 몰랐어. 그 컬러 잡서 말하는 거야? 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 원문이. 원문은 일부러 넣었습니다. 원문 보고 학습을 해야 되거든. 이거 이렇게 나와. 이건 흥미가 아니라. 쌤, 응? 그 오가랑 스페셜 레슨이랑 이것만 하면 시험 보면 끝이에요? 오거랑 스페셜리스트는 뭐만 하면? 이거요. 여기 있는 거 전체? 아니요? 아, 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니네 시험이야. 베스트라 니네 시험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시험 보냐? 니네가 시험 보지. 그래, 나와야 6강, 10강, 12강이잖아요. 6강, 10강, 12강 이번 시험 범위가 그 중에 하나예요. 6강 하나. 응. 그리고 한 강이 이제 보통은 4번까지 있는데 스팀라이트가 6번까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12강이 6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7지문이란 거죠. 게이트웨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스팀라이트만 17지문이란 거야. 쉽게 말하면. 미치고. 6강 5지문, 10강 5지문, 그 다음에 이제 12강 7지문, 그러니까 17지문이죠. 그러네. 교과서 두 과에 17지문. 이 정도면은 뭐 보통 고이치곤 좀 작은 거죠. 보통 고이치곤. 원래 야 저기 뭐야 이번에 고1도 외부 지문 35개가 나오더만. 어디요? 네. 어디 보여? 가자고. 가자고 1학 가자고 가요? 미쳤네. 미쳤어 이번에. 저동 1학년에 몇 지문 나오지? 저동은요. 네. 작년이랑 시험 범위가 아예 똑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너네 냈던 거랑 아예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학기 때는 그 시험 대비를 내가 했잖아요. 네. 1학기 때. 그래서 작년에 내가 만든 거 다 드렸어요. 와, 생하시겠네. 뭐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1학년은 제가 안 했고. 자 아무튼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펴보자. 6강 총 5지문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 6강이 글 자체가 어떠냐면요. 전부 다 일단 쉬운 지문이 별로 없어요. 난이도는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근데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글 전체 내용. 그러니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놓고 보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만약 6강에서 니네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만약 시험에서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요약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를 낸다면 오히려 난이도가 낮다는 거야.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문장 삽입이라던가 아니면은 어휘 문제라던가 흐름상 어색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은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이 6강을 학습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구조독해를 써놨으니까. 그리고 뒷부분에서 뭘 본다? 여기에서 한 문장 한 문장 이 직역 연습, 우리 맨날 하는 부분 해석 테스트 있죠? 그게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그냥 이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처음에 구조 독해 패턴을 먼저 보자면 통념과 주제를 말하는 아주 단순한 패턴입니다. 통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또는 일반적인 행동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일반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니네가 보통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통해 마치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뭔가 성취를 했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냥 복사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니네가 뭐 전교 1등 했고 야 나 니 노트 복사 좀 해줘. 복사했어. 아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이 글쓴이 저기 뭐야 필자가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팩트를 묵직하게 꼽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지만 그건 복사만 한 거지 그 학생에게 실질적인 어떠한 지식도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사만 했잖아. 그거 갖고 뭐 공부를 했어, 활용을 했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너 성적 안 나와.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야.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제 스타일. 자, 그래서 한번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조금만 드릴게요. With general accessibility of both copiers in students' libraries. 여기서 accessibilit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access가 접근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접근에다가 ability가 붙었어. ability는 가능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다? 다시 한번 학생 도서관에서 복사기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으로 접근 가능성으로 학생들은 복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관련 있는 자료를요. For later use.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일단 요 말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도 도서관에 이제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사기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란 건 뭐냐면 보편적 접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보편적 접근.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니까. 그러면은 그 복사기를 내가 쓴다고 해서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애들이 도서관에 이제 도서관 얘기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에 있는 자료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걸 그냥 갖다가 복사한다는 거야. 왜? 나중에 쓰려고. 너네도 그러잖아. 쌤, 저 내일 뭐 시험 전날에 쌤 저 뭐 단어 시험지 좀 뽑아주세요. 뭐 영장 연습지 뽑아주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게요. 안 하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됐어? 자, 다음 거 봐봐.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들에 학생들은 are not always selective. 자, 여기서 are, not always라는 부분 부정이 나왔죠? 부분 부정. 그래서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학생들이 항상 선별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About what they copy. 여기서 what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무엇이라고 무엇. 그들이 무엇을 카피할 건지, 무엇을 복사할 건지에 대해서 항상 선별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선별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선별적이란 건 뭐야? 이거 복사하고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거 복사하고 이런 게 선별적이잖아. 그렇지? 그럼 선별적이지 않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 그냥 있는 대로 다 복사한다는 거지. 됐어요? 이어서 볼게. Often 자주 useless materials is gathered 하고 that 나왔는데 이 that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어법으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잠깐만 설명 좀 할게. 잠깐 봐봐. 우리가 보통 대시냐 와시냐라는 거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보냐면은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앞에 대시나 와 앞에 명사가 있나 없나를 먼저 보더라고. 명사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좀 이제 나름 이제 정석대로 푼다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앞에 명사가 만약에 나와 있다, 그러면 that을 골라버리고 명사가 안 나와 있다, 그럼 what을 골라버려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 이 that what 문제를 풀 때. 그럼 봐봐. 지금 that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명사가 일단 없어. 그리고 뒤를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을 써야겠다 이렇게 풀어버린다. 보통은. 왜? 선행사가 없으니까. 선행사 없으니까 그럼 what 써야 되고 그리고 뒤에 동사만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써야 된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학생들이. 근데 실제로 뭐라 썼어? that이라는 형태로 썼죠. 여기서의 that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지만 이 that절이 끝까지야. 문장 끝까지. 이 that절이 앞에 나와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야. useless material.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인 거야. 됐어?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요. 제가 혹시 예전에 그 완수불명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가 오지만 불완전한 문장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사실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봐봐. 앞 문장을 보면은 useless material 주어 나왔고 is gathered라는 수동태 동사가 나왔어. 너네는 알고 있어. 수동태 뒤에 뭐가 안 온다? 목적어가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what을 써버린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얘들아, what은 뭐로 쓰이든 명사절이야. 뭐로 쓰이든 의문사로 쓰이든 뭐 관계대명사든 뭐든 간에 명사절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what절이 나왔다는 거는 이 what절이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뒤에 수식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대절이 수식어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쌤 얘가 선행사면 이 얘를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원래는 여기 바로 앞에다가 쓰잖아. 바로 이제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 근데 왜 뒤에다 썼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길어지니까. 주어가 기니까. 우리 문장 앞이 긴 걸 싫어하잖아 영어는. 그치? 만약에 이 대절을 여기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 uses material that 어쩌고저쩌고저쩌고 due date is gathered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동사가 여기 맨 뒤에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잖아. 이게 싫다 이거야.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대절을 통으로 뒤로 보낸 형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왓슬레 데슬레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이게. 앞에 명사 없으니까 아니다. 앞이 완전하니까 왓을 못 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주 쓸모없는 자료가 모여진답니다. 근데 어떤 자료냐? 대절하는 자료예요. 대절을 보면 may seem important 중요해 보일 수도 있대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does not seem so 그래 보이지 않을 수 있대. 여기서 그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중요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important를 받는 거야 so가. 어디 언제? in their study room 그들의 공부하는 방에서요. 언제? on the night before an exam or essay due date 시험이나 아니면 에세이 그 마감일 전날 밤에는 중요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쓸모없는 자료가 모여진다는 거죠. 됐나요?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분 해석 테스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냥. 그 부분 해석 테스트는 평상시에는 의미가 있는 자료야. 근데 너네가 당장 내일 시험이야. 근데 내가 부분 해석 테스트를 이제 와서 보고 있어. 의미가 있겠냐? 당연히 의미 없지.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이해되죠 내용? 자 이어서 볼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in addition 게다가 whe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photocopy material 자료를 복사합니다 from books 책으로부터요. 그럴 때 they feel 그들은 느낀대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they have actually accomplished something 그러니까 마치 실제로 뭔가를 달성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 뭐 별거는 아닌데 아래 내가 써놓긴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as if는 가정법이 아니다 얘들아. 이거 뭐 근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해석 자체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만약 가정법을 쓴다면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형태로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없는 accomplished 즉 과거로 쓰거나 아니면 had accomplished 과거 완료로 쓰거나 둘 중 하나로 써야 되지 원래대로라면. 근데 얘는 have pp를 썼어. 즉 현재 완료를 썼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그럼 얘는 뭐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가정법이라는 건 얘들아 가정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게 가정법이잖아. 그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 그게 가정법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라면은 날아다닐 텐데 그럼 내가 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본인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가정법이라고. 본인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 이게 가정법이라고. 근데 지금 얘는 가정법이 아니죠. 그럼 가정법이 아닐 때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해석 자체는 똑같은데 그 속 의미는 뭐냐면 추측성의 의미가 돼요. 내가 여기 써놨어요. 여기 어디냐? 추측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럼 추측성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지 의미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 가정법에선 이런 느낌이야. 내가 새라면은 하늘을 날 텐데 근데 내가 새가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가정법. 그래서 만약에 가정법이 아니라 이런 버전으로 쓴다. 내가 새라면은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새가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새가 될 수 있지? 이런 느낌이라고. 됐어요? 새가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야? 마치 뭔가를 다 해놨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이걸 만약 가정법으로 쓰면 어떤 느낌이 돼? 사실은 나 쥐뿔도 한 거 없어. 이걸 알아. 이걸 아는데
그냥 느낌만 그렇다는 거지. 아 그래도 뭔가 한 거 같긴 한데 쥐뿔도 안 했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가정법이라고. 근데 그걸 몰라. 나 진짜로 뭐 했는데? 나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해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감 차이. 근데 이런 거 갖다가는 보통 시험에 잘 내지는 않아요. 잘 내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분의 이 느낌을 좀 보라고. 이 문맥상으로는 중요하거든요. 문맥상으로는 학생들이 진짜로 본인이 뭔가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진짜로. 그거를 나 쥐뿔도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로 본인이 나 진짜 뭐 한 거 같은데? 이제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술 한잔 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됐냐? 자 이어서 볼게 내용. 아직까지도 계속 통역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일반적인 그런 패턴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After 결국에는 a few photocopied pages 그러니까 그 몇 장의 복사된 페이지들이 in their notebook 그들의 공책에 있는 그 몇 장의 복사된 페이지들은 이제 대표합니다. 정보를요. 어떤 정보를 대표하겠어? That used to be in a big thick book. 자, used to 하면은 뭐하곤 했다죠? 그럼 있곤 했다야. 있곤 했다. 근데 있곤 했다라고 하면은 좀 해석이 어려우니까 한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때 있었던 어디에? 크고 두꺼운 책에 한때는 있었던 그 정보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줄게. 도서관에 책장이 있어. 책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참고 자료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실제로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500페이지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500페이지짜리 책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나와.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이 100페이지를 다 복사하고 앉았겠냐? 아니겠지.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뭐가 요점인지 알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복사를 하겠죠. 선별적으로. 근데 선별적으로 복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어떤 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가 초점이 아니야. 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어. 이 글에서는 복사기에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니까 복사를 다 한다는 거였지. 내가 만약에 한 장당 뭐 100원씩 돈을 내야 된다. 근데 막 무작위로 복사를 하겠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좀 나름 선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며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며 그럼 그냥 뭐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해됐죠? 근데 그럼 봐봐. 내가 100페이지를 복사를 했다고 쳐보자. 복사 다 했어. 그러면 이 복사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 500페이지를 이 100페이지만큼이 이 내용을 얘가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마치 내가 복사한 이 내용만 보면 난 시험 공부 잘 할 수 있다.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거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다음 볼게.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너네가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말한 거는요. 이 학생이 결론적으로 한 행동은 뭐야? 책 빌려다가 복사하는 거.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이게 다야.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걸 근데 뭘 달성을 해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팩트가 묵직하게 꼽힙니다.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에요. 써있다시피.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가 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 즉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however나 또는 in fact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연결사 추론 문제로 낼 수 있다. 볼게요.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현실은 어떠냐? 대절 이하입니다. Nothing significant. 중요한 어떠한 것도 has been accomplished yet.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 복사만 했지. 됐어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The student. 그 학생은 only has information.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만 있는 거야. In a transportable form. 휴대 가능한 형태로. 운반 가능한 형태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내가 운반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갖고는 못 다닐 거 아니야. 복사하면 갖고는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까는 거야. 그런 학생들을. 복사해서 뭐해? 그냥 갖고만 다니는 거야. 갖고만.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이어서 보자면 he or she 그 또는 그녀는 즉 그 학생은 has not learned 배운 게 없다는 거야. anything 아무것도 from the material 그 자료로부터 배운 게 없대. 이어서 the information content 그 정보 내용은요 of the photocopied sheet 그 복사된 시트는 종이에요. 복사된 종이의 정보 내용 컨텐트가 주어기 때문에 수일치 동사 is를 맞춰야 됩니다. 그 정보 내용이 뭐다? 그저 as foreign 요거 잠깐 봐봐.
여기 as 1급 as 나왔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큼 생소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생소한. 여기서 foreign은요. foreign이 원래 외국이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느껴진다고.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그렇죠? 근데 이 as 뒷부분이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원래 as라는 거는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이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근데 뭐가 왔냐면 if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사가 왔다는 거야. 전치사 뒤에 부사가 온 거야. 부사가. 전치사 뒤에 부사 올 수 있냐? 안 되겠지.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접속사로 쓰여서 주어 동사가 오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if절 이제 실제 문장은 여기 샤워프에서 끝납니다. 원문에서는요. 자,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as랑 if가 붙어 있는데 이거 as if 가정법 아니에요. 아까 봤던 그거 아닙니다. if 따로입니다. 이거 if 가정법 따로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만 색깔 표시하는 거야. 알겠지? 자, if 가정법을 보자면 if it had been left. 자, had pp 나왔어.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되니?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요 정보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정보 내용. 잠깐만 요걸 좀 쓰고 가볼게.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지 않냐. 자, 그런데 쌤이 가정법 설명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가정법 과거는 생긴 것만 과거라는 거야. 형태만. 그러니까 형태는 과거야. 형태는 과거인데 근데 실제로는 얘 시제가 뭐라고? 현재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법 공부할 때. 실제로는 현재 시제야. 그래서 현재로 해석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는 생긴 것만 과거야. 실제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는 얘는 형태는 과거 완료야. 형태는 과거 완료인데 근데 얘는 실제로 뭐겠어? 그렇지. 과거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정법 형태를 한번 써볼게. 본문에 과거 완료 나왔으니까 과거 완료만 써볼게. 과거 완료만.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에 had pp를 쓰고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뒤에 have pp 이렇게 쓰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얘가 뭐뭐 했었다면 과거를 써야겠죠. 만약 얘가 뭐뭐 했다면 얘가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여기를 봐봐. 본문에 있는 걸 봐봐 같이. if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 had pp 나왔어. 여기 had been left까지 동사 나왔어. if 주어 had pp 나왔죠. 이건 뭐 부사보니까 건너뛰고. 그럼 뒤에 뭐가 생략되냐? It would have been foreign.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자면 여기에서 또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 또 이거야. 이거 컨텐트 말하는 거야. 인포메이션 컨텐트. 이걸 말하는 거고 왜 얘가 생략되어 있는가? 이 foreign 비동사의 foreign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 이제 나온 거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직역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자 원문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내용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럼 니네가 직독직해 할 때 어려울 수 있어. 여기 as까지는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다시 복사된 종이의 정보 내용은 그저 생소할 뿐이다. 뒤에 있는 것만큼 생소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것만큼 생소하다. 됐지? 뒤에 있는 게 뭔데요? 만약 그것이 즉 그 정보 내용이 남겨져 있었더라면 어디에? 도서관 책장에. 여기서 끝나는 거야. 본문에서는. 그럼 이제 니네가 해석이 어떻게 된 거야? 정보 내용이 도서관 책장에 남겨져 있었더라면 만큼 생소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직역이 되는 거야. 남겨져 있었더라면 만큼.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다? 이것도 빠져 있는 거야. 다시. 그럼 남겨져 있었더라면 그 정보 내용이 생소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생소했을 것일 만큼 생소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직역한 거야. 근데 어렵죠?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해 줄게.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잘 봐. 아까 그렸던 거. 도서관 있어. 책장에 책이 있어. 아까 말했던 500페이지짜리 책이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100페이지만큼을 복사를 했어. 근데 내가 이거 갖고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 100페이지짜리 내용, 이 정보 내용이야. 이 정보 내용. 이 정보 내용은 내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생소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 500페이지짜리 내용도 당연히 생소하겠지.
안 봤으니까. 그럼 나의 생소함의 정도가 얘나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아니 어차피 둘 다 안 읽었잖아. 이것도 나한테 생소한 내용이고 이것도 나한테 생소한 내용이라고. 그 생소함의 정도가 차이가 없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주의 이해 안 된 거 같은데. 안 됐어요. 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야 다음 시간까지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대학 물리학 책 가져올 테니까 그 책 다 공부해와 이러면서 너한테 책을 줬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너가 이제 그거를 다 공부하려면 막막할 테니까 그냥 네가 이 책을 가져가면 되니까 얼추 복사해갖고 네가 공부해봐. 대충 내가 시험 범위 알려줄게. 갖고 네 시험 범위 알려줬지. 네가 그래서 이제 한 복사를 했어. 페이지를 복사했어. 근데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대학 물리학은 개불신. 지금 고등학교 물리도 모르겠는데 그 대학 물리학 할 수 있겠냐? 공부를 안 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 복사한 내용에 있는 걸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내가 안 봤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원래 내가 줬던 그 책, 그 두꺼운 그 대학 물리학 책, 그 내용도 당연히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모른다라는 걸 수치화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거를 100% 몰라. 이 복사한 내용을 100% 몰라. 이 책에 있는 내용도 100% 몰라. 그럼 이 모른다는 거의 정도가 똑같은 거 아니야? 얘도 모르고 어차피 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둘 다 나한테는 뭐야? 똑같이 생소한 거라고. 이해됐어? 그 상태에서 다시 읽어봐. 그럼 이해가 될 거야. 그 복사된 종이의 정보 내용은요 생소해요. 뭐만큼이나 생소하다? 그 정보 내용이 만약 도서관 책장에 있었더라면, 도서관 책장 여기에 있었더라면은 그것은 여전히 생소했겠죠 나한테. 당연히 생소하겠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이 복사된 내용도 똑같이 생소하다. 오케이? 오케이야? 이해됐어? 어려운 문장이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사실상 이제 결론을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 as만큼 as의 if 가정법까지 나왔죠. 영작으로 내기도 되게 좋은 문장이고요. 빈칸으로 내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좀 여러분이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술형에서는요 그런 거 잘 안 내는 추세예요. 뭐 관계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잘 안 내는 추세야. 요즘에 내는 서술형은요 거의 대부분 가정법이나 도치구문이나 이런 걸로 시험 내요. 영작을 많이 낸다면. 그러니까 이 가정법과 애저원급 애저가 섞여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문장 패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장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글은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요약문을 썼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글을 전체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자료를 복사하는 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복사만 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ccomplishment 뭐 이런 단어 또는 뭐 practical, knowledge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런 게 이제 뭐 빈칸 같은 걸로 내면 괜찮은 단어겠죠. 두 번째 거자면 자료를 복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만족감만 전달할 뿐이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utilizing 또는 meaningless, satisfaction 뭐 이런 단어가 낼만한 거겠죠. 됐나요? 자, 맨 아래 요지 보자면 복사된 페이지의 정보 내용은 중요한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 됐으면.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봤던 게이트웨이 지문이랑 유사한데요.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겠습니다. 패턴은 아주 간단한 도입 주제 예시 패턴이고요. 도입부부터 보자면 자, 다른 사람에게 창의성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야. 이게. 그럼 주제는 뭐냐? 자신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네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라.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에 대한 예시로서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고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그들 중에 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창의적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창의적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응한다라는 말은 뭔가 보답한다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기대에 부응해서 뭐 내가 점수를 뭐 시험을 잘 봤다. 그럼 그 기대에 보답한다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창의성이 있을 텐데 그 창의성에 내가 잘 보답을 하고 있다. 정말 내가 잘 보답을 하고 있구나. 내가 창의력을 잘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소수만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일단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보십시다.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we should let others do our thinking.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다. 근데 해석 잘해야 돼. 잘 봐요. let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et을요 allow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allow. 근데 allow로 바꿔 쓰면은 여기가 바뀌어야겠죠. to do라고. 됐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 let이나 allow는요 하게 해주다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허락하다보다는 하게 해주다. 이게 더 매끄러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됐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말 하는 거야. 됐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can depend on. 이 depend on이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오형식 구조로 쓰였어. 오형식으로 잘 안 쓰이는 동사거든. 근데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여서 others가 목적어, to be creative for us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구조가 된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의존할 수 없느냐?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창의적이도록 의존할 수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어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는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해봐. 그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다정이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야. 야 개고기 먹어 너도. 개고기 먹는 게 뭐 어때서? 너도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내 생각인데 그걸 왜 내가 너한테 강요해. 그런 것처럼 거꾸로야. 네 생각을 뺏어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 생각은 너의 창의력을 말하는 거야. 야, 뭐 좀 괜찮은 아이디어 없냐? 내놔봐.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Everyone is capable. 모든 사람은 능력이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요. 창의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it's everyone's responsibility. it 가주어고 to 진주어입니다. 해석 없고요. 모든 사람의 책임이랍니다. 뭐 하는 게?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자, 어려운 단어는 없어. 구문도 어렵지 않아. 근데 내용이 어렵죠. 다시 봐봐. 모든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니네가 각종 분야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창의성을 기여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기여한다는 거는 어떤 창의력, 나의 창의력을 기여한다는 거야. 나의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더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됐어? 전부 다 창의성이 있어. 너네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정도의 차이. 창의력이 좋냐, 안 좋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간 각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참여하고 지원해서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거는 본인들의 책임이다. 남의 그 창의력을 뺏어와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Today, 오늘날 every salesperson, 모든 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작은 기업의 소유주, 중소기업 소유주가 must use,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들의 natural, 타고난 창의성을요. to thrive. 이 thrive가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사실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급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thrive? 번영하다 또는 번창하다, 번식하다, 번성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네들은 뭐야? 창의성을 활용을 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좀만 더 읽자. 이 adapt라는 단어가 항상 나오면 니네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adapt라는 단어야. 여기다 써놨거든. adapt. 비슷하게 생겼죠. adapt는 적응하는 거고 adopt는 채택하다야. 채택 입양. 됐어요? 채택 입양이고 adapt는 적응하는 거고. 됐죠? 자, adapting to 뭐뭐에 적응하는 것 동명사 주어 나왔다. 그래서 단수 취급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건 필요로 한답니다. 대절을요. 뭘 필요로 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방식들을 발명한다는 걸 필요로 한대요. 근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Of doing our most basic task.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한다는 새로운 방식의 발명을 말한답니다. 말이 더 어렵죠? 즉, within our budget, timetable and desired level of quality. 우리의 예산, 일정, 그리고 뭔가 바라던 대로의 뭐 품질 수준 내에서 모두 이게 직독직해한 거야.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아니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야. 쓸데없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봐봐.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나중에. 자, 어찌됐든가. 예를 들어서 학원을 예시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자, 학원이 있는데 렉스캉이 있고 A라는 학원이 있고 B라는 학원이 있고 C라는 학원이 있다고 쳐봐. 자, 전부 다 영어 학원이야. 근데 이 영어 학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든 영어 학원에서는 공통적으로 단어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이런 각종 자료도 나눠주고요. 내신 대비도 해주고요. 이런 걸 하죠. 이걸 안 하는 학원이 있어요? 없죠. 이걸 안 하는 학원이 어디 있어? 근데 봐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내가 지금 써놓은 단어 테스트, 자료, 뭐 내신 대비 이게 뭐야? 이게 기본 업무야. 영어 학원이라면 모두가 하는. 모두가 하니까 기본 업무 아니야? 그렇지? 이게 전부 다 기본 업무야. 기본 업무. 근데 생각을 해봐라. 니네가 학생 입장, 조금 더 나아가서 고객 입장이라 볼게. 니네가 어찌 보면 고객이니까. 그럼 고객 입장에서 여기를 다니나 여기를 다니나 단어 테스트 똑같고 자료 똑같고 내신 대비하는 거 똑같아. 그러면은 굳이 우리 학원을 다닐 이유가 있어? 없지. 뭐하러 다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원비가 35만 원인데 여기는 원비가 10만 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학원 입장에서라고 해볼게. 너네가 이제 나한테 내신 대비를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너네한테 최선을 다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니네가 학원을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고 뭔가 너희생과 함께 하면은 뭔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 뭔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니네가 계속 다니지. 안 그러면 안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너네를 위해서 이 기본 업무를 어떻게 내가 창의성 있게 이 창의성을 발휘할 거냐라는 거야. 이거 자료? 니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 이거는 순도 100% 제가 만든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순도 100%. 어디에서 뭐 다운로드 받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가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전 자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는 뭐야? 이 자료에 해당되는 거죠. 어찌 보면 자료, 뭐 내신 대비 이런 거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A학원, B학원, C학원에서 준다면은 당연히 우리 학원 다닐 이유가 없어. 안 주잖아. 안 줘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본 업무를 어떻게 내가 창의성을 발휘할까 그 방식을 발명을 해야 이 여기서는 변화하는 경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쟁이 심한 후곡 학원가에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뭘 계산해야 돼? 내 예산도 생각해야 돼. 내 일정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퀄리티도 생각해야 돼. 이런 걸 이제 다 고려해서 이런 기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방법을 발명해 내는 걸 요구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야? 이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됐어? 내가 남들 학원대로 하고 그냥 뭐 사이트에 들어가고 막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자료만 줘. 우리 학원이 잘 되겠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해됐죠, 내용? 오케이. 자, 다음 보죠. 자, if you left it to others to be creative. 이게 조금 특이한 녀석인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거든. 우리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목, 진목. 원래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5형식 구조에서 쓰인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특이하게 얘는 3형식에서 쓰인 구조예요. 3형식.
선생님 얘가 과목적어 진목적어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과목적어라면 얘는 해석이 없겠죠. 가짜니까. 그리고 얘가 진목적어라면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지. 투부정사의 명사등 문법이니까 뭐뭐 하는 것, 목적어니까 원래를 붙여서 이 해석이 맞다면 과목적어 진목적어라 생각하면 돼. 됐죠? 해석해보자. 너가 남겨둔다면 건너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창의적일 것을. 됐어? 됐잖아.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일 것을 남겨둔다면 이게 직역한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일 걸 남겨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이라고 뭔가 떠넘긴다면 창의적인 걸 해달라고 떠넘긴다면 이 말 하는 거야. 이 자료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 와이프한테 만들어달라고 떠넘긴다면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와이프를 까는 건 아닌데 어차피 와이프 영상 안 보니까 괜찮아. 자, 내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똑같이 만들어줘. 만들 수 있겠어? 개뿔도 못 만들겠지 당연히. 영어 강사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와이프가 만들어준 자료를 너네한테 줬어. 너네 다 나가야지. 다 나가야지. 뭐야 이 쓰레기 같은 거 이러면서 나가겠지. 괜찮아 안 봐. 괜찮아. 자, 그러면 봐봐. 다른 사람한테 창의적인 걸 떠넘기는 거야. 뒤에 좋은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지 당연히. 뭐라 나오지 봐봐. Not much would get done 나왔죠. 많지 않은 것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직역한 거야. 즉 무슨 말이야? 많은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많은 게 안 된다는 건 더 무슨 말? 성과.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됐어? 당연히 성과가 없겠지. 그리고 you will be left. 너는 뭐뭐한 상태로 남겨질 것이랍니다. Out of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 바깥에서. 새로운 경제 밖에서 남겨진다는 게 뭐야? 소외된다고요. 경제에서 퇴출당한다고. 학원가에서 퇴출당하겠죠. 과학 강사한테 영어 만들어달라고 말이 돼요? 안 되지. 퇴출당해야지. 됐냐? 어렵지 않지? 자, 다음 내용 보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요. 어떤 연구냐?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 전 세계적인 창의력 격차에 대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8 out of 10 people 10명의 사람들 중 8명이 그러니까 10분의 8 말하는 거죠. 10명 중 8명 꼴로 느낀대요. 뭐라고 느끼냐? 대절이라고 느끼는데 얘들아 여기 락이 무슨 뜻이야? 잠그는 거죠? 그럼 언락은 뭐겠어? 푸는 거겠죠? 그럼 푸는 거야. 창의력을 푼다는 건 뭐겠어? 창의력을 원래 꽁꽁 잠궈놨다가 풀면 창의력이 팍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됐냐?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is critical to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낀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to surge of respondents. 여기 잠깐 볼게요. 얘들아 여기에서 일단 주어 스위치는 respondents 하는 거다. respondents. 여기 복수형 나왔으니까 feel 쓴 거고요. 하나 더 주의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분수를 표현할 때 원래 앞에다가 기수를 쓰고요. 뒤에 서수를 쓰거든요. 기수는 1, 2, 3, 4. 서수는 순서 말하는 거야. 순서. first, second. 그럼 앞에 2 기수 나왔고 third 서수 나왔는데 앞에 있는 기수가 지금 복수형이니까 뒤에 s가 붙은 겁니다. 됐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게 3분의 1을 나타내는 거죠. 2 third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를 쓴다면 a third라고 써야 돼요. 하나니까 3분의 1. 됐나요? 별거 아니고. 자 어찌됐든 간 그 응답자의 3분의 2가 느낀답니다. 뭐라고 느끼냐? Creativity is valuable. 창의성이 가치가 있다고요. To society. 사회에. 여기 당연히 대생각된 거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요. 그냥 창의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얘기하는 거야. 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창의성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창의성이 없으면 이거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But 하면서 마지막 문장 나왔습니다. 그러나 only 1 in 4 people believe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잠깐 봐봐. 내가 하나 질문할게. 여기까지 주어잖아. 정확하게 주어가 누구야? 언니라고요? 원이 좋아요. 원. 됐어? 이렇게 스킵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원이 주어야. 그럼 원은 3인칭 단수잖아. 그럼 동사 뒤에 s 붙여야 되죠. 여기 봐봐.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왜 그럴까?
원인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여기에서의 원은요 진짜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율의 개념이야. 비율 개념. 무슨 말이냐면은 4명 중 1명이라는 거니까 이건 1이 아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됐어? 응. 그럼 여기서 4명 중 1명의 응답자들을 말하는 거야. 응답자들 중에 4분의 1꼴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아까 레스폰던트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수 취급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서 4명 중 1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8명 중 2명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16명 중에 3명꼴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분수 그냥 곱하기 2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1명은 진짜 1명이 아니라 그냥 너네 중에 한 4명 중 1명꼴은 이렇게 해. 이걸 어떤 비율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그 비율 개념에서 응답자들이라는 리스폰던트가 앞에서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복수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 they, their 이렇게 써준 거고 복수형으로 이런 거 주의해라. 수일치랑 이런 거 이거 다 수일치야. 수일치. 자, 그럼 볼게. 4명 중 고작 1명꼴로 믿는데요. 대절이라고 대생략. They are living up to. 이 live up to가 뭐뭐에 부응하다는 뜻이야. 아까 나왔던 부응하고 있다고. 그들의 창의적 잠재력에. 됐어요? 창의적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보다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 그 창의성에 대해서 내가 잘 보답을 하고 있다. 내가 창의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 창의성이란 거 되게 중요하다. 잘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4분의 1꼴 정도, 25% 정도만이 뭐라고 한다? 창의성을 잘 발휘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25%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겠어요? 다 선두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그런 데처럼. 됐나요? 그래서 아까 뭐 창의력 격차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 했잖아. 그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연히 진보할 수밖에 없겠죠.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 버전 첫 번째.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약간 바꿔서 rely on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xercise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이 exercise가 운동하다가 아니고요. 발휘하다라는 뜻이야. 발휘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만 창의성을 강요한다면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뭐 여기는 뭐 딱히 빈칸으로 써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force 정도? 빈칸으로 만약 낸다면? 오히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걸로 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객관식으로 내기보다는 요지는 뭐야?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건 창의적 잠재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